분기별로 풀어보는 재무제표 분석, 오늘도 한 회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요청이 있으셔서 푸드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푸드나무는 2013년 1월에 식품 제조 도소매 유통 및 상품 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2018년 10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주는 김영문 대표이사와 그리고 형인 김영환 씨, 이렇게 큰 대주주로 나눠져 있고 74.3%를 두 형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대 주주인 김영문 씨에 대해 살펴보면 1984년생이고 명지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을 하고 현재 푸드나무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한번 살펴보면 FM프레시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자산 총계가 1억 1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습니다. 식육 판매와 상품 중개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푸드나무의 사업 분야별 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잘 표로 나타내 놓았는데요. 크게 플랫폼 부문과 그리고 제품 생산 부문, 그리고 기타 콘텐츠 부문, 그리고 주식회사 FM프레시 종속회사가 하고 있는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고, 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부문에 보면 이 회사의 대표적으로 랭킹닷컴이라는 전문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사이트에 자사의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치킨, 닭가슴살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보시면 회사의 브랜드인 맛있닭, 더프레시, 그리고 신선해, 그리고 에스틱, 러브잇 등 자사의 브랜드와 그리고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파워닭, 허닭, 허경환 씨가 하고 있는 허닭 같은 것도 현재 랭킹닷컴에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타겟 고객층에 따라서 맛있닭, 그리고 러브잇, 1AM, 개근질마트, 피기다이어트 등 각각 전문 몰들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랭킹닷컴에서 팔기도 하지만 각 타겟층에 따라서 또 몰들을 운영하면서 그 타겟 고객층들에게 또 전문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생산 부분에 보면 이제 간편 건강식품, 그리고 HMR, 가정식 대체식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쪽도 최근에 많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건강기능제품 피키 마스크와 그리고 헬스 스트레이븐 쉴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콘텐츠 부분이 콘텐츠 사업 쪽에 보디빌딩, 그리고 피트니스 전문 미디어, 그리고 버디 프로필 전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스튜디오 U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닭쿡이라는 레시피 브랜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자회사가 하고 있는 시육 판매 및 상품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살펴보시면 국내에 판매되는 닭가슴살 브랜드의 90% 이상이 현재 자사 플랫폼 랭킹닷컴에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쪽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서 현재 그래서 회사는 랭킹닷컴을 전문 플랫폼으로 계속 키워나가고 있고, 많은 닭가슴살 브랜드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회사의 매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수를 크게 나누면 아까 말씀드린 상품 매출과 그리고 제품 매출, 그리고 기타 매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상품 매출은 이 플랫폼에서 나오는 플랫폼 수수료 수익으로 볼 수가 있고, 현재 올 3분기까지 3,789억을 판매해서 4.3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현재 매출의 추이를 보면 계속적으로 해마다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3분기까지의 매출이 전년 1년간의 매출을 다 넘어선 상태입니다. 제품 매출 쪽도 현재 820억의 3분기까지 매출을 나타내고 있고, 이쪽이 94.2%로 가장 부문별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기타 매출 부분이 1249억, 이쪽이 이제 1.4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해마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각 부분을 보면 수출 부분이 10억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고 1.1%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판매원별 매출을 살펴보면 자사몰과 그리고 타사몰, 그리고 오프라인 수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사몰은 랭킹닷컴, 그리고 맛있닭 등 앞쪽에 본 전문몰들까지 합치면 자사몰 쪽에 판매 비중이 58%고요.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서 랭킹닷컴 등 몰로 들어오는 비중이 17.2%, 그리고 타사몰, 타사인 옥션, 쿠팡, 그런 곳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타사몰 쪽이 19.35%, 이쪽의 비중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전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쪽이 2018년부터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4%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조금씩 늘어나는, 아직은 회사 전체의 매출에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수출이 큰 폭으로, 성장률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사 플랫폼을 통한 판매, 그리고 타사 플랫폼을 통한 판매, 그리고 오프라인 판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사 플랫폼 판매 방식은 결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타사 플랫폼은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 종합몰 등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몰들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현재 롯데슈퍼에 일단 입점을 시작해서 전국에 262개 지점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세븐일레븐, 편의점,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리고 각종 대형 피트니스 센터 등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대형마트와 군납 등의 입점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아까 수출을 말씀드렸는데 홍콩 수출을 시작으로 몽골,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그리고 북미 지역까지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이 부분도 한번 이 회사의 성장성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합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상장 이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회사 걸어온 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입니다. 보시면 상장 이후에 2019년 작년까지는 조금 매출이 주춤주춤 하다가 올 들어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에서 식품을 직접 시켜서 먹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이 급속하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3분기 매출이 347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1억으로 영업이익도 2019년까지는 조금 주춤하다가 올 2분기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YOY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증감률과 그리고 영업이익 증감률을 살펴보면 말씀드렸듯이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올 1분기 때 판관비 등 비중, 광고 선전비 등이 많이 들어가면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보다 줄었지만 2분기, 3분기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올 3분기는 전년 3분기보다 106% 정도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부문별로 매출이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각 분기별로 매출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결국은 회사의 내수 부분에 큰 폭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인상적으로 보실 것은 수출이 조금씩 큰 폭은 아니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 수익은 뭐 조금 변동이 있지만 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매출이 큰 폭으로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매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출 부분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회사가 기대해 볼 만한 점은 있습니다. 자, 그럼 회사의 수익성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GPM, OPM, 그리고 판관 비율, 그리고 MPM, ROE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GPM, 매출의 총이익률은 35%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관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이제 제품 매출이 많아지면서 직원들을 점점 많이 뽑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작년 2019년 사업보고서 중에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 플랫폼의 랭킹닷컴을 비롯하여 PK다이어트, 개근질마트 등의 신규 플랫폼의 빠른 성장세와 그리고 신규 회원의 지속적인 유입, 그리고 오프라인 및 해외 수출에 따른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매출액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신규 플랫폼 런칭과 해외 그리고 오프라인 영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인력이 충원되고 신제품 출시에 따른 광고비와 그리고 특급 배송 및 물류센터 등을 일회성 비용이 증가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19년에 줄어들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관 비율이 점점 늘어났고, 그것이 올 3분기에 이제 매출이 더 증가하면서 판관 비율의 비중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초에 인력이 거의 110명 정도다가 올해 3분기에 직원 수가 총 한 16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점점 회사를 키우면서 이분이 충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GPM 빼기 판관 비율이 OPM인데 빨간색인 OPM 보시면 꾸준히 줄어들었다가 현재 2분기, 3분기에 턴어라운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9%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ROE는 거기에 따라서 10.6% 최근 4분기 합산이고요. 그리고 ROE 부채가 별로 없기 때문에 ROA와 ROE가 별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ROE를 듀퐁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의 순이익률,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보면 ROE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ROE가 상장 위에 크게 떨어졌다 최근에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결국은 총자산 회전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매출 자체가 늘어나면서 회사의 ROE가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매출의 순이익률도 이제 3분기 들어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돌아섰기 때문에 회사의 ROE가 앞으로도 이 매출 증가세라면 꾸준히 한번 투자해 볼 만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액입니다. 상장의
하면서 자본 총계와 자산 총계가 늘어났고요. 회사가 부채가 현재 금융 부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 부채도 100가 없이 113억의 부채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근데 시가총액이 1688억이라서 현재 자본과는 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PBR이 좀 높은 상황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PBR, PER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PFC를 살펴보면 말씀드렸듯이 PBR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3.1이고요. 그리고 PER도 30.1, 최근 1년 수익에 대한 PER이 30.1입니다. 그리고 PFCR,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것도 38.4, 그러니까 38년, 30년 정도 지나야지 회사의 수익으로 회사의 시가총액만큼이 벌어들인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편이고, 근데 최근 1, 2, 3분기처럼 매출이 증가를 한다면 이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이 투자의 결국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출 채권 회전율수, 재고 자산 회전율수를 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매출과 이익이 아무리 계속 늘어나더라도 매출 채권 회전율수나 재고 자산 회전율수가 크게 증가를 해서 나중에 안 좋은 방향으로 회사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충당금이 많이 쌓인다든가 채화 재고를 떨어버린다든가. 근데 회사는 보시면 20일, 21일로 매출 채권 회전율수와 재고 자산 회전율수의 회전율수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계속 몇 년 동안을 보면 충당금이라든지 그리고 채화 재고로 떨어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대부분 이제 거의 외주를 주어서 그것을 생산해서 바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재고를 별로 안고 있지 않고, 그리고 회사가 안는 채화 재고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부분은 리스크가 없어 보이고요.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분기별로 나타낸 것인데요. 영업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이런 것들 나타내. 자, IPO를 할 때 352억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위에 그 다음 분기에 단기금융 상품으로 250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이 결국 기타 투자 부분이고요. 단기금융 상품을 샀다 팔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빨간색이 소위 말하는 캐펙스, 유무형자산 투자인데 유무형자산 투자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무활동과 여러 가지들도 거의 없이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고, 상장을 한 자금을 그대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자금의 사용 내역이라는 것을 이번 3분기 보고서를 보면 공모자금을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신고를 했지만 실제 사용 내역은 하나도 없이 그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나아갈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회사를 인수할 것인지,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경쟁사를 또 인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현금 흐름표를 최근 4분기 합산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도 아시겠지만 IPO 그리고 이제 기타 투자, 단기금융 상품 투자 이런 것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이익이 최근 4분기 합산 72억이고요.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이 54억,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 44억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총이 12월 24일 기준으로 1688억이기 때문에 시총에 비해서 이 규모들이 작은 편입니다. 즉 시총이 상당히 이런 것들에 비해서 회사의 활동에 비해서는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매출이 올 1, 2, 3분기처럼 계속 증가를 한다면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고, 앞으로 더 투자의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주가가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좀 높지 않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매출이 지금처럼 잘 성장을 하고 회사 지금 해왔던 것처럼 잘 성장을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서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푸드나무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